구지석 너만 믿고 황진구랑 파혼했는데 네가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어? 오늘은 윤세영이 두 남자에게 모두 차이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드디어 신방울이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황진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돈을 그렇게 하인 부리듯이 부려먹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한마디 안 하는지. 황진구는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될 것 같아요. 엄마, 저 파혼하겠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집안이랑 결혼해서 행복할 자신이 없어요. 황진구는 신방울에게 윤세영과 헤어지겠다고 말했지만 신방울은 황진구를 설득하며 말렸습니다. 진구야, 이게 다 내 잘못이야. 파혼만은 안 된다. 세영이랑 명지가 시켜서 그 집에서 일한 게 아니야.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 때문에 네가 결혼도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떻게 사니? 엄마를 봐서 딱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진구야? 엄마 다신 그 집에서 일하는 일 없을 거야. 가정부 일 안 한다고 약속할게. 황진구는 이미 윤세영과 최명지 모녀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지만 신방울의 애원에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봐서 윤세영과 이미 파혼 이야기까지 오간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윤세영을 만나 이야기해보기로 했죠. 그래, 세영이랑 장모님이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파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황진구는 참고 또 참아 윤세영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윤세영, 우리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장모님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돈댁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맞아? 엄마가 장모님한테 종처럼 당하는 모습을 본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회장님한테 은혜 갚고 싶어서 그러셨다고 쳐. 그런데 장모님까지 그러시는 건 아니지.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그 집에서 모욕적이셨겠어? 잘못한 거 사과하고 파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황진구의 말을 들은 윤세영은 콧웃음을 쳤습니다. 구지석이라는 다른 동아줄이 없었으면 여기서 황진구가 시키는 대로 했을 텐데 윤세영의 마음은 이미 구지석 쪽으로 기울어버린 상태였죠. 안 그래도 조금 더 재다가 파혼할 생각이었는데 황진구가 이렇게 나오다니. 괘씸해진 윤세영은 이제 황진구에게도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구씨, 지금 우리 엄마랑 나보고 어머님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야? 나랑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가 일하라고 등을 떠밀기라도 했어? 됐고, 사과 못하니까 파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회장님한테는 진구씨가 파혼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회장님이 정해주신 혼처이고 진구씨 어머니가 도우미로 일하는 것도 회장님이 다 묵인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파혼한다고 하면 참 좋아하시겠다. 윤세영은 그대로 뒤돌아 나갔고 황진구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세영의 저런 후안무치한 태도에 질려버린 황진구는 파혼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된 거죠. 끝까지 멋있는 황진구는 파혼이 다 윤세영 탓인데도 불구하고 신여진에게 결혼이 깨진 건 본인 잘못이라며 자신이 다 책임지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약혼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죠. 하지만 그간 구지석과 바람을 피워온 윤세영의 양다리가 들통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구지석, 나 조만간 파혼할 것 같아. 우리 집에서 황진구네 엄마가 이랬었는데 그걸로 아주 사과하라면서 난리를 치지 뭐야? 기분 나빠 정말. 어디 우리 집 머슴 주제에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지. 나 파혼 마무리되면 이제 우리 둘이 손잡는 거 맞지? 황진구 때문에 파혼하는 걸로 마무리될 테니까. 큰엄마가 나한테 실망해서 나를 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큰엄마 뒤통수는 칠 때 치더라도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어야지. 구지석, 너랑 내가 이 혜성그룹 차지하기 전까지는 내가 스파이인 거 들켜서도 안 되고 말이야. 윤세영은 구지석이 드디어 윤세영이 쏘가 넘어왔다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줄은 몰랐죠. 윤세영은 이제 황진구와 살려고 했던 신혼집에서 구지석과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지은이 딱 목격하고 말았죠. 지석이 오빠가 왜 윤세영이랑 저 집으로 들어가? 맞다, 그 구두 윤세영이 똑같은 거 신고 있었지. 그럼 우리 오빠가 만나는 게 저 싸가지 없는 윤세영이었단 말이야? 아니, 윤세영 저거는 약혼자도 있으면서 몇 달 전부터 바람을 피웠어? 완전 미쳤구나. 오빠도 정신 나갔어. 어떻게 저런 년을 만나? 저러다가 윤세영이 내 새언니 되는 거 아니야? 미쳤어. 절대 안 되지. 구지은은 아파트 복도에 숨어서 두 사람이 붙어먹는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우리 오빠는 그래도 모자이크 처리해줘야지.
그러고는 회사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사진을 풀어버렸죠. 윤세영이 황진구 사장을 두고 바람이 났다며 말이에요. 최명지가 윤유진 죽었다는 찌라시를 뿌리더니 이렇게 윤세영이 대신 천벌을 받네요. 윤유진 찌라시는 금방 가라앉았지만 윤세영이 바람핀 사건은 잠재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온갖 인터넷에 사진이 돌아다니며 윤세영 얼굴 다 올라오고 재벌가에서 약혼자를 두고 바람났다며 사람들이 신나서 퍼다 나른 거죠. 윤세영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바람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혜성그룹의 복잡한 경영권 다툼이 절정으로 치닫던 그 순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신여진은 결국 윤세영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이게 되었는데요. 신여진의 얼굴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진 듯한 깊은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 묻어났습니다. 마주 앉은 윤세영을 향해 신여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세영이 너 이게 사실이야? 진구랑 결혼이 얼마나 남았다고 신혼집에서 바람을 펴? 정말 실망이다. 이 결혼 내가 주선해줬던 거 잊었니? 어떻게 진구한테 이럴 수가 있어? 회사의 복도 끝까지 들릴 것 같은 신여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네 잘못된 처신으로 오너가 망신이라면서 회사에 끼친 피해는 어떻고? 당분간 회사에 나오지 말고 푹 쉬어라. 그리고 넌 사내 풍기문란으로 다시 일반 평사원으로 인사발령 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윤세영은 신여진의 냉철한 판단과 단호한 결정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에 휩싸인 채 구하나의 상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윤세영은 마지막 희망처럼 최명지를 찾아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지 역시 평소와는 다르게 윤세영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최명지가 외쳤습니다. 이 멍청한 거사 네 큰엄마를 실망시키면 어떡해 해. 최명지는 격앙된 심정으로 윤세영의 어깨를 세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왜 구지석 같은 거랑 바람을 피워서 황진구를 놓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윤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분명히 진구 씨가 자기 때문에 파혼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었단 말이야. 이제 어쩌면 좋아. 구하나는 조만간 임원 달고 승진할 텐데. 이제 나는 그냥 사원이래. 그나마 회사에서라도 구하나 괴롭히는 재미로 버텼는데 집에서는 구하나 시녀고 이제 회사에서까지 구하나 부하 직원이라니. 쪽팔려서 나 회사 못 다녀. 딸의 절망적인 모습에 최명지도 마음이 아팠는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큰엄마한테 다시 잘 말해볼 테니까 너는 잠자코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세영은 마치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말을 꺼내듯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우리는 구지석이랑 손잡는 방법밖에는 없어. 윤세영은 그동안 최명지가 구지석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구지석이 제안했던 모든 이야기를 숨겨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말았죠. 윤세영의 눈빛이 달라지며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구지석 옛날에 그거지가 아니야. 뒤에 후원자가 누군지는 잘 몰라도 혜성그룹 망하게 할 만한 능력 있어. 혜성투어가 시작이고 이제 계열사 하나둘씩 우리 손에 넣을 거야. 어차피 큰엄마 비위 맞춘다고 해도 구하나 때문에 내가 회사 물려받는 건 택도 없어. 황진구랑도 파혼했는데 큰엄마가 우리를 거들떠나 볼 것 같아? 최명지는 그동안 구하나를 몰아내기 위해 쏟았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아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윤세영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이미 자신이 회사의 중요 기밀 자료들을 구지석에게 넘겼다는 것과 몇 차례의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고백했죠.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최명진은 깊은 고민에 잠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구지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나 한번 보자. 시간 잡아봐. 그런데 구지석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는 맞아?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윤세영의 어두웠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응, 엄마 구지석 나 엄청 좋아해. 미국에서부터 못 잊어서 내 신혼집 옆에 이사 온 거 봐봐. 희망에 찬 얼굴로 윤세영은 곧바로 구지석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구지석 우리 엄마가 좀 만나재. 앞으로 회사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자고 하시네. 그래? 알겠어. 나도 안 그래도 너한테 할 말도 있었는데 당장 만나지 뭐. 윤세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혜성그룹을 장악하게 될 화려한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죠.
오히려 황진구와의 파혼을 다행으로 여기며 그런 머슴 같은 남자와 결혼하느니 구지석처럼 야망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더 낫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윤세영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구지석은 최명지와 윤세영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태도 변화를 보이며 갑자기 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무거운 공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운 가운데 최명지는 기대감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으로 구지석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요. 구지석, 우리 세영이랑은 그럼 언제 결혼할 생각이야? 혜성그룹 확실하게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 순간 구지석의 부드러웠던 표정이 한순간에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얼음장 같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최명지를 응시하며 냉소적인 어투로 말했죠.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한 겁니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윤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지석, 너 우리 엄마한테 태도가 왜 그래? 구지석의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는데요. 아니, 웃겨서요. 미국에서 딸이랑 헤어지라고 비행기까지 타고 날라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윤세영이랑 결혼하라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구지석은 더욱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제가 윤세영이랑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 구지석의 시선은 윤세영을 향해 돌려졌는데요. 마치 얼음장 같은 차가운 눈빛으로 윤세영을 바라보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윤세영, 너 정말 내가 널 좋아하기라도 한다고 착각한 거야? 우린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였다는 거 잊었어? 네가 계속해서 신여진 회장한테서 회사 정보를 빼올 수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 말에 윤세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넌 풍기물난죄로 회사에서 출근도 정지당한 상태 아닌가? 회사에 언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냥 평사원이라고 들었는데 네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 그냥 짐일 뿐이지 내가 했던 제안은 무효야. 구지석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번에는 최명지를 향해 꽂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한 눈빛으로 말했죠. 거기에 최명지, 당신 회사 돈을 많이도 횡령하셨더군요? 나도 이렇게 금방 조사할 정도였으니 신여진 회장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나마 가족이라고 눈 감아주려는 건지 약점을 쥐고 있다가 팽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들 모녀 잘나셨으니 알아서 위기 극복하시고 다신 연락하지 마시죠. 그 말을 끝으로 구지석은 망설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쌩안이 떠나버렸고 그 자리에 남겨진 최명지와 윤세영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윤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는데요. 지금 구지석 저놈이 뭐라고 한 거야? 나랑 결혼 못하겠다니? 나는 구지석만 믿고 황진구 버렸는데 나 지금 두 사람한테 다 차인 거야? 하지만 최명지는 딸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공포에 질린 떨리는 목소리로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윤세영, 지금 너 차인 게 문제야? 구지석, 저게 내가 회사 돈 횡령한 걸 다 알고 있다고. 이걸 어쩌지? 구지석이 혜성그룹 망하게 하려고 온 기업 사냥꾼이라고 큰엄마한테 다 말할까? 그 순간 윤세영의 얼굴도 창백하게 변했죠. 미쳤어, 이거사? 그럼 그냥 지금 다 죽자는 거야. 네가 큰엄마 배신한 것도 다 털리고 이 엄마가 횡령한 거 밝혀지면 쇠고랑 차야 된다고. 이렇게 두 모녀는 구지석의 정체를 밝히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비밀이 들통날까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구지석의 마음 한켠에는 처음에는 윤세영을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합니다. 불쌍한 우리 하나 누나 신여진한테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고 구지석은 그것도 모른 채 구하나에게 의절하겠다며 깊은 상처를 주었는데 누나를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황진구와 구하나의 관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황진구는 이전부터 구하나를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늘 안쓰러운 마음에 구하나를 챙겨주었던 그의 행동들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어야 할 큰 오해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가짜 딸 만들기에 동조했다는 무거운 오해입니다. 이 오해가 말끔히 풀리고 나면 구하나와 신여진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구하나의 곁을 진정으로 지켜줄 사람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진 황진구가 될지 아니면 복잡한 사연을 안고 있는 구지석이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더불어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신데렐라 게임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구하나와 황진구, 그리고 구지석을 중심으로 펼쳐질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과연 구하나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의 새로운 소식과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